지난주 금요일이었고 1심 선고가 중형이 나왔고 그런데 3일 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곧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판결 직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에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재판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곧바로 항소했어요. 중형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측근의 중형에 대해서 다시 소환된 얘기가 있습니다. 강지연 변호사님. 네. 과거에 공천 탈락 시점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던 이수진 전 의원 판사 출신인데 당시에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이것 또한 대북송금 의혹도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네.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백현동처럼 뭔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구조는 똑같지 않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저에게는 이수진 전 의원이 동작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떠한 양심 선언처럼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선거 과정에서 본인 선거 캠프에 선대 본부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로비를 했었던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은 워낙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넘어가더라도 김인섭 씨 같은 경우 올해 2월에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김인섭 씨의 행동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도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것이죠. 경기도지사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본인 밑에 있었던 부지사가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면 본인이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지사이든 무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사실은 공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범이 되는 것보다는 무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수진 전 의원이 판사 출신으로서 했었던 이야기가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 나왔고 김용 전 부원장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 받아서 이재명 대표 과거 경선 자금 쓴 거 아니냐. 이것도 1심에서 5년 나왔고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도 유죄 나왔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재판 과정의 1심들 그리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사례와 구조가 비슷한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기억하시겠지만 연이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른바 피고인 대통령은 안 된다. 헌법 84조를 두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사법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 사건을 검찰의 손에서 뺏어다가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고른 특검의 수사를 맡기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꼭 가져가야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민주당의 공헌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토요일 날 본인이 질문을 일단 쏘아놓고 답을 했어요, 일요일에.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되더라도 수사와 기소 추가로 되는 건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그 부분은
매듭져야 된다. 그리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이다. 뭐 이현정 의원님, 뭔가 주말 새에 많이 나왔던 논평 가운데 하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 흐름, 그 길목에 먼저 나가서 피고인 대통령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확연히 심어준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난 대선 때는 피의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피고인 대통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우리가 평소 같으면 이런 논쟁이 없어서 저는 이 조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썩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들 이제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이 헌법 84조가 다시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헌적으로만 보자면 이 예. 법으로 보자면 대통령은 재임 중에 어떤 형사적 사건으로 소추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럼 재임 전에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도 중단되느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죠. 예. 헌법학계에서는 뭐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린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임기, 국정 수행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 목적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허영 교수나 돌아가신 권영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재임 중의 범죄이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일어났던 재판은 계속된다라는 그런 이 의견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도 만약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나 이런 사건이 1심만 나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공범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재판에 진행되지 않고 공범들은 진행될 수 있다? 근데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탄핵 소추와 탄핵은 구분합니다. 예. 즉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 따져볼 때는 여기서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소추라는 거는 예. 공소라는 의미로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좁게 해석해야지 이걸 너무 넓게 해석해서 대통령은 아무런 이 재판도 받지 않고 아무런 그 할 수 있다라는 너무 큰 의미로 해석하면 이것마저 특혜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하는 게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겠죠. 법적으로 부분, 논쟁 여지는 있고 그 소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법조계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게 마치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논쟁까지 붙을 정도로 그게 누가 제기했든 뭐 또 상대당으로서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명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기했다 치더라도 이게 계속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런 의혹, 논쟁, 뭐 헌법 가치, 84조 이런 걸 계속 제기할 테고 계속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걸 책 잡히는 느낌은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이 논쟁이 지금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헌법적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아마 중론은 제가 알기로도 이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는 재판 중인 사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의 특권으로 정한 이유가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대통령의 직무를 온전히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대통령이란 직위는 국가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란이나 외환죄 같이 근본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 범죄가 아닌 한은 임기는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재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인데 굳이 지금 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선뜻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1심 판결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아닌 이미 3년 이상이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기를 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를 축으로 해서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의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너무 빠르고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제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위증교사 관련 재판이 있었고 조만간 그거는 또 가장 빨리 1심에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또 아니면 또 아닐 수도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쏘아하는 이 헌법 84조 논쟁 주말 새 그리고 오늘까지도 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